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마세라티의 고성능 SUV죠. 르반떼인데요. 사실 르반떼 디젤을 비롯해서 르반떼 S, 다양한 모델들을 테스트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은 여기서 더 강화된 V8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된 르반떼 GTS인데요. 최고 출력만 해도 550마력. 사실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콰트로 포르테 GTS와 비교를 해도 출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점을 보여줍니다. 토크 역시도 살짝 늘었죠. 고성능으로 무장한 만큼 얼마나 차별화된 그런 달리기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르반떼 GTS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마세라티가 자사 최초의 SUV 르반떼에 8기통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고급차에는 다기통 엔진이 많이 쓰이는데요. 롤스로이스 컬리넌도 12기통, The Rolls-Royce of SUVs. 벤틀리 벤테이가도 8기통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럭셔리 그룹에 묶인 마세라티는 6기통 엔진만을 사용했었죠. 때문에 상징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르반떼 GTS입니다. 르반떼 GTS에는 대형 세단 콰트로 포르테 GTS와 같은 파워트레인이 탑재되는데요. 기존 대비 출력과 토크를 높인 것이 다른 점입니다. 또한 이 엔진은 마라넬로에 위치한 페라리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디자인은 기존에 소개했던 르반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면 그릴 세로 줄을 2개로 확대하는 등 부분적인 변화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범퍼 하단의 공기 흡입구도 기존과 달리 한층 넓어졌고요. 이는 강화된 엔진과 냉각 개통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블랙 피아노 컬러를 다양한 곳에 배치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국내 사양은 21인치 휠이 기본이지만 소비자 취향에 따라 22인치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최대 75mm 범위 안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프로드 모드에서 지상고가 높아져 험로에서도 차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테리어의 구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에노 피오레 가죽으로 시트와 도어 패널을 감싸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키웠습니다. 시동을 걸 때 보이는 계기판의 GTS 로고도 멋스럽습니다. 이외에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패널을 곳곳에 넣었고 일부 구성품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잠시 르반떼 GTS가 어떤 감성적인 소리를 들려주는지 들어볼까요? 사운드 시스템은 총 17개의 스피커를 갖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의 출력도 1280W에 달하는 만큼 힘있는 음악을 청취할 때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 사운드 시스템은 바워스 앤 윌킨스에서 제공합니다. 옵션으로는 매트릭스 LED가 갖춰지는데 맞은편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를 밝게 비추는 것이 장점입니다. 르반떼는 데뷔 이후 2년 만에 8기통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하게 됐는데요.
르반테 GTS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마세라티 르반테 GTS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막강한 엔진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스포츠 모드 그리고 댐핑 컨트롤도 한번 써보죠. 네, 가속력 자체가 상당히 운전자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50마력의 최고 출력을 낼 수 있고 최소 토크 74.7kgm.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콰트로포르테 GTS, 저희가 테스트했던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20마력 정도가 늘어난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최고 마력이 나오는 구간이, 네, 여기서 잠시 제어를 볼까요? 좌측 것이 이번에 이제 르반테 GTS, 그리고 우측 것이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콰트로포르테 GTS 내리시모 에디션이었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네, 이 RPM대 영역, 최고 출력과 토크를 내는 영역이 살짝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높아진 출력이 좋긴 한데, 네, 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차가 너무나 강렬하게 차체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고성능 모델인 만큼 아무래도 이 차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르반테 GTS의 가속 성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식 발표 수치는 이제 4.2초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4.5초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 차가 길들이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현재도 뭐 마일리지가 대략적으로 한 500km를 전후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성능이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4.5초대의 이 성능이라면 뭐 당연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참고로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메르세데스 벤츠 GLE 63S 쿠페가 수치적으로는 이것보다 약간 더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실 이 수치 자체는 약간의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 강한 토크가 넓은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 있던 이 힘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이 하위 모델 이제 르반테 S를 비롯해서 디젤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제가 아이고 하면서 이제 잠깐 놀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죠. 일단 코너링 특성을 말씀드린다면, 이 전륜 쪽에 타이어 그립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 한계치대로 그대로 몰아붙이게 되면 이때는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하게 됩니다. 뭐 최근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반면 프론트 타이어에 약간의 그립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코너링이 전개되고 있을 때, 이때 가속 페달을 터치하면 이 막강한 힘이 리어 휠을 바로바로 굴려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일시적으로 살짝의 오버스티어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만 이제 조정성 측면으로 본다면 부담 없는 그런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어떤 코너링에 대해서 부담까지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처럼 이제 코너링이 전개되고 있을 때 타이어의 그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죠. 타이어는 앞뒤 사이즈가 뭐 당연히 다르고, 프론트 쪽에 265mm, 후륜 쪽에 295mm의 피렐리 P0를 사용합니다. SUV지만 당연히 고출력에 맞춰서 타이어를 세팅한 것인데요. 핸들링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특히나 국내 사양의 경우가 21인치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사실 르반테 GTS에 기본으로 채용되는 것은 20인치입니다. 최대 22인치까지를 쓸 수 있는데, 휠이 사실 너무 커지게 되면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될 수도 있죠. 때문에
이 외적인 면을 감안하고 특히나 고성능이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21인치 정도로 세팅한 것은 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을 놓고 본다면 승차감 측면이나 또한 이제 가속에서도 살짝 유리해질 수 있고 연비 차원에서도 이점이 커지는 만큼 그래도 뭐 20인치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21인치가 더 좋긴 하지만요. 승차감이라는 부분도 SUV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르반테 GTS 아무래도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은 단단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성이 이 달리기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감각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여느 SUV들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당히 잘 달리는 그런 르반테 GTS인데요. 그렇다면 네, 저희 팀의 전인호 기자가 르반테 GTS를 타고 서킷을 달린다면 어떨까요? 네, 잠시 르반테 GTS를 서킷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서킷에 왔습니다. 르반테 GTS를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은 V8 엔진 그리고 550마력의 어마어마한 출력을 내고 있어서 서킷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랩타임 테스트를 할 때 이런 차량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포르쉐 그런 차들은 이미 제가 여러 번 경험해본 차종이기도 하고 달리는 방법에 뭔가 타협점을 주지 않아도 되는 차들이라 굉장히 편한데 사실 이런 차량은 여러 가지 운전자가 시도를 해보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한 번의 서킷 주행을 통해서 낼 수 있는 기록으로 차량의 성능을 가늠해본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르반테 굉장한 출력을 내는 이 야성미 넘치는 SUV로 서킷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이 엔진은 차체나 서스펜션 셋업에 비해 출력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요. 이 출력은 실제 마력 수치와는 별개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집니다. 변속기 반응도 좋고요. 차체가 무거우니까 브레이킹 타이밍 좀 빠르게 잡고 가속해야 되는데 앞에 트래픽 보이죠? 배려 감사합니다. 쿨링 중이셨나봐요. 자, 돌아가는 느낌이 차체 무게감이 상당한데 언더스티어도 꽤 강하고요. 이거는 타이어 폭이 넓어야만 할 이유가 있었네요. 만약에 타이어가 좋지 않았으면 이렇게 몰아붙이는 서킷 주행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지상고가 높으니까 8번 코너 연석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저속 코너는 하중만 잘 이동시켜 준다면 차체가 따라와주는 반응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 내리막 구간 가속이 되게 부담스러운데 헤어핀은 브레이킹 포인트를 좀 일찍 당겨야 될 것 같아요. 또 나름 일찍 한다고 했는데 전혀 여유가 없어요, 제동에. 그래도 대단한 거죠. 2.3톤을 이렇게라도 버텨낸다는 게. 엔진 출력 너무 강해서 조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차체가 앞뒤로 막 들썩이는데 이건 좀 무서운데요. 네, 전반적으로 대단한 출력을 경험했고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오버스펙인 엔진이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출력인 만큼 섬세한 가속 페달 컨트롤이 필요하고 특히 풀스로틀 상황에서는 조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운전자가 주행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많은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기록 자체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컴팩트한 차들, 거기에 고출력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수치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차량의 무게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네, 충분히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저희 팀이 과거에 이제 테스트했었던 GLE 63S 쿠페의 경우 이제 서킷 공식 이제 랩 타임이 나오지 못했던 것이 타이어 쪽이 이 서킷 주행에 따라서 상당히 그 비정상적인 이 손상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는데, 현재 르반테 GTS 피렐리 P0 다른 차에서도 많이 써봤지만 이와 같은 환경에서 아쉬움을 보여줄 데가 없습니다. 다만 이 타이어 특성상 이제 겨울철이 되었을 때는 조금은 이 특성 자체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쉽게는 이 낮은 온도에서 이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황에 따라서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달리는 환경에서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이때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내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핸들링 특성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할 만하고요. 메르세데스 AMG의 이제 GLE 63S, 그리고 이제 포르쉐 카이엔을 대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향 차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이나마 고성능이지만 부드러운, 궁극적인 성능보다는 편안함, 이런 쪽을 중심으로 보신다면 네, 이 63S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그래도 감각적인 요소,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네, 르반테 GTS 혹은 포르쉐 카이엔 쪽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느껴지는 엔진의 리스폰스, 아무래도 여유로운 출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강점이 생기게 되고, 다만 이제 연비라는 부분은 살짝 아쉬움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고성능 모델을 타면서 연비까지를 이렇게 크게 감안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시 르반테 GTS의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네, 연비 자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제 차량 특성상 고성능 모델에 맞춰서 고급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당히 잘 달리는 그런 모델인데, 그렇다면 제동 성능 역시도 중요해집니다. 네, 르반테 GTS의 제동 성능은 어떨까요? 네, 테스트 결과 35m대를 전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마세라티 다른 것 몰라도 적어도 브레이크 하나에 대해서는 정말 탄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가속을 비롯해서 제동 밸런스라는 측면도 상당히 좋고, 다른 SUV들, 고성능 SUV들과 이제 차이가 있다면 현재 이제 르반테가 사용하는 Q4, 다른 마세라티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스타트를 할 때는 구동을 전륜 쪽으로 상당히 많이 보내서 안정화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제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후륜 쪽으로 동력을 보내기 때문에 마치 후륜구동 스포츠카를 탄다는 그런 느낌마저도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이죠. 네, 지상고는 좋지만 사실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어지간한 그런 고성능 모델을 만나도 네, 사이드미러 뒤로 그 차들을 보내버릴 수 있겠죠. 여기서 잠시 모드를 전환해 볼까요? 참고로 현재는 이제 댐핑 컨트롤을 쓰고 있는데, 일반 노면에서는 사실 이 기능을 활성화시킬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이제 댐핑 컨트롤 기능을 풀고 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데, 차량의 무게를 비롯해서 어떤 퍼포먼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승차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협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다시 이제 해제해서 노멀 모드로 돌아왔는데, 이때는 배기 사운드가 살짝 작아지게 되고요. 아마도 이제 배기 사운드를 즐기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고성능 SUV를 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조용한 곳, 시내에서 운전하실 때는 노멀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네. 뭐 사실 듣기 좋은 그런 사운드이긴 하죠. 여기서 그렇다면 정숙성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모든 마세라티 모델들이 정숙성 부분에서 저희를 실망시켜 준 적은 없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배기 사운드를 내기 위한 것이지 사실 정숙성 자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소음이 아닌 듣기 좋은 사운드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단점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포르쉐를 비롯해서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을 타시는 분들이 정말 나는 조용해야 돼, 그렇다면 그 차를 사야 될 이유는 없겠죠. 어쨌든 박진감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점, 또한 지속적으로 가속 페달을 만들게끔 이렇게 운전자를 자극시키는 것이 네, 이 고성능 모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 변속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텐데, 이 변속기, 사실 변속기 부분에서는 BMW의 스포츠 8단이 가장 최고의 성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세라티 역시도 변속기 부분에서 빠지지는 않는데요. 현재 GTS도 좀 수동 모드에서 다룰 때 상당히 빠른 그런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거기에 매 변속을 할 때마다 들려오는 배기 사운드도 상당히 강렬하죠. 변속기 부분에서만큼은 상당히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김선우 기자에게 마세라티 V8 트윈 터보 엔진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들어보실까요? 네, 이 운전자를 자극하는 사운드 들리시나요? 네, 정말 마세라티이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르반테 GTS가 사용하는 엔진은 F154라는 코드네임을 갖습니다. 페라리가 디자인하고 페라리가 생산을 한 진짜로 페라리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페라리 캘리포니아 T를 통해서 처음 사용이 됐는데요. 물론 브랜드 성격에 맞춰서 약간의 튜닝을 했습니다. 마세라티 버전은 크랭크 샤프트가 바뀌고 드라이서프 방식에서 웻섬프 방식으로 튜닝이 됐습니다. 페라리처럼 서킷에서 극한의 성능을 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진은 최고 출력 550마력, 최대 토크 74.7kgm를 발휘하는데요. 콰트로포르테 GTS 버전보다 성능과 토크 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세라티가 8기통 엔진을 사용한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같은 럭셔리 브랜드의 경쟁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스로이스 컬리넌 12기통을 사용합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8기통 트윈터보 엔진을 사용하죠. 벤틀리 같은 경우는 12기통부터 8기통까지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세라티 르반테는 가장 고출력 모델이 6기통 트윈터보 엔진에 불과했습니다. 네, 상징성에서 바라보면 조금 불리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8기통 엔진이 도입되면서 마세라티도 드디어 럭셔리 브랜드에 어울리는 그런 성능을 비롯해서 상징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모델은 굳이 많이 안 팔려도 됩니다. 550마력의 8기통 엔진을 탑재한 마세라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르반테 GTS는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는 모델인데요. 사실 그런 차체에 대한 무게감이 전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차가 달리고 있을 때만큼은 넘쳐나는 엔진 출력 때문에 그런 점들을 느끼기 힘든데요. 그렇다면 르반테 GTS 과연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조사 발표 수치가 이제 2,300kg 정도, 이제 2.3톤 정도인데 현재 그것을 살짝 상회하는 그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무게 배분인데요. 사실 BMW가 무게 배분에 대해서 늘상 자랑을 해왔고, 이제는 이것이 이제 다양한 프리미엄 브랜드 혹은 마세라티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51에서 2% 정도를 오가는 이런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운동 성능에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고속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무게가 이점이 되기도 하고요.
참고로 고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 특성을 말씀드린다면 다른 SUV 모델이 이제 일정한 배분으로 구동을 하는 것에 반해서 이 르반떼는 다른 마세라티 모델처럼 후륜 쪽으로 동력을 많이 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조금은 직설적인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뭐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출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기판의 앞자리를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점, 이 점을 특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모델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변속 레버인데요. 르반테 GTS를 시작해서 다양한 마세라티 모델들이 변속 레버를 바꿀 예정입니다. 사실 이전의 변속기를 보면 이제 그 변속 레버를 당길 때 기본적으로 이제 PRND 이 포맷을 가져가는 것은 동일했지만 이걸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N과 D 사이가 좀 불명확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차를 오랫동안 타고 익숙해진다면 이런 부분을 작동시키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처음 차를 탔을 때는 다소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죠. 반면 이번에는 레버를 변경하면서 위에 버튼을 눌렀을 때 파킹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레버를 눌러서 당겼을 때 바로 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중립으로 빠지게 되고요. 후진을 해야 될 때는 레버를 당기고서 앞쪽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또한 후진에 있을 때 가볍게 밑으로 한번 당겨주면 다시금 중립으로 빠지게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레버를 당겨주면 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물론 급하게 후진을 했다가 다시금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바로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편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는 후진에 있는 상태에서 레버를 누르고 바로 밑으로 당겨 주시면 드라이브 상태로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좌측으로 보내서 스포츠 모드를 사용할 때 이때 좌우로 움직이는 감각, 또한 앞뒤로 수동 모드에서 앞뒤로 움직일 때도 절도감 있게 움직여 주기 때문에 이번 변속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큰 불만은 내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소재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고급화된 그런 소재들을 남발하고 있죠. 사실 럭셔리 브랜드니까 이런 소재에 대해서는 남발하는 게 맞긴 합니다. 뒤쪽을 감싸는 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상당히 열심히 신경을 써놨고요. 사실 이 카본 소재도 다른 마세라티 모델처럼 상당히 남발을 해서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품질, 마감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잘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과거의 마세라티 모델들과 비교한다면 당시는 정말 이 차가 누가 봐도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현재는 분명히 어떤 그런 마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지적하자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다소 작습니다. 계기판을 볼 때 이 계기판의 어떤 그런 이 인터페이스는 사실 이제 현세대 모델들이 통으로 디스플레이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춰본다면 뭔가 이 좀 최신 느낌이 적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스포츠카 브랜드의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포르쉐도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자체가 단점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센터페시와 상단 모니터가 최근 트렌드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작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마세라티가 조금 더 넓은 패널을 사용해서 이 소비자들이 갖는 만족감을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요즘 패널값 많이 싸지기도 했고요. 오늘 만난 마세라티 르반떼 GTS 적어도 고급
SUV, 거기에 고성능이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상당히 이점이 많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서 김선웅 기자가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이 페라리의 마란엘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부가적인 경쟁력을 높여주는 부분이 될 텐데요. 다만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의 엔진 특성, 이 SUV라는 환경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페라리 엔진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무게가 가벼운 그런 차에 들어가는 엔진과 중량급의 SUV에 들어가는 엔진은 태생적으로 다른 부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네, 오늘 만난 마세라티 르반테 GTS 뭐 잘 달리고 다 좋은데 가격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이제 포르쉐 카이엔 터보 정도와 이제 직접 비교가 될 텐데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사실 이제 뭐 현재 판매는 안 되고 있지만 포르쉐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의 가격은 싸지만 여기에 옵션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을 들여야 가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점들을 바라본다면 기본 스펙 안에서 모든 옵션을 담아내고 있는 마세라티 쪽이 경쟁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2억에 근접한 가격 자체가 이 차의 소비자들을 조금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향후에 가격 조정이 살짝만 이루어진다면 이 마세라티 GTS 조금 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사실 이제 포르쉐가 디젤 엔진을 내세우면서 카이엔이 흔해졌고, 그 때문에 이제 실제 고급 차를 바라는 소비자분들이 르반테로 많이 옮겨오기도 했는데, 어떤 가격을 통해서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좋겠네요. 내년이 되면 마세라티 르반테 정말 최고 모델 트로페오도 이제 들어올 계획인데 출력이 더 늘어난다고 하죠. 국내에는 굉장히 이제 소량이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과연 또 어떤 성능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타협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뭐 트로페오는 가격이 더 비싸질 테니까 어떤 고성능 SUV를 바라시는 분들, 또한 이제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럭셔리 브랜드를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가성비 차원에서 이 GTS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스플레이 크기만 키워준다면 말이죠. 오늘은 상당히 직설적인 그런 매력들을 뿜뿜 뿜어낸 마세라티 르반테 GTS를 만나봤습니다.